저도 월세 23만 원짜리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1층 가건물이었는데. 그런데 안 살아보셨어요? 저는 9층 옥상에 삽니다. 9층 옥상이요? 네네. 옥탑 정말 그렇게 아직도 사는 친구도 굉장히 많아요. 그 계단 변기. 네, 그런 거 본 적 없으세요? 4인 가족. 진짜 심각하다. 물론 그런 게 있지. 내가 그런 게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반지 안 살아봤다고 이렇게 구박을 받아야 되는 거야. 아니 반지가 없. 방송국 구석. 토로나. 방토한. 오스카 고종 패러세이트가 전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국제영화상 하나만 받을 줄 알았는데 4개를 받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그 시바지 왜? 그 실제 영화, 왜? 네, 영화. 시바지라는 영화가 국제영화상을 받기 시작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영화가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박찬욱 감독 중간에 한번 찍고 여기 봉준호에 오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왜 이렇게 좋아해요?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시바지란 단어랑 왜 이렇게 잘 어울리죠? 네, 전혀 다릅니다. 이제 최고 작품상 발표됐을 때 감독이 아니라 제작자가 수상 소감을 말하더라고요. 그게 원래 아카데미 전통이라고 합니다. 이미경 CJ 부회장 같은 경우도 불이 꺼진 다음에 톰 행크스 같은 사람들이 라이터 불 켜라 하면서 다시 또 소감을 말했는데 자본주의를 비판한 작품인데 왜 재벌이 나와서 소감을 말하느냐, 이게 모순이다라는 말을 하지만 사실 이 오스카 타기 위해서는 오스카 캠페인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홍보전을 벌여야 돼요. CJ가 지금 추산되기로 100억 이상의 돈을 투자하면서 미국 전역에서 이 오스카 캠페인을 벌였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현대사회에서 예술, 심지어 자본주의의 모순을 비판하는 예술조차도 자본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조금 그 고생한 기업들의 노고 같은 경우도 좀 인정해주고. 봉준호 감독님이 이 얘기를 들으면 조금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이미경 부회장 없으면은 기생충을 어떻게 만듭니까? 네, 거대 자본이 필요한 글로벌 영화라니 좀 씁쓸한 마음이 좀 들기도 하는군요. 하지만 여기까지 와가지고 친기업 발언을 하다니 또 씁쓸합니다. 그래요. 네. 봉준호 감독 영화를 보면은 어떠한 특정한 집단을 비판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 집단 속에 한 명을 끄집어내서 그 집단 전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되게 많았습니다. 살인의 추억도 보면은 경찰 집단이랑 굉장히 무능함을 보여줬지만 그 경찰 몇 명은 끝까지 사건을 파헤치는 그런 노력을 보여줬었고, 괴물이라는 영화 작품에서도 보면은 포름알데히드를 처음에 한강물에 뿌리는 게 미국인입니다. 마지막에 그 괴물 앞에서 창 들고 쐈던 사람은 또 역시 미국인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기생충 영화에 좀 흥미로웠던 지점은 알 수 없는 무력감이 영화 전반에 깔려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국열차를 보면은 맨 마지막 봉준호 감독 설국열차의 마지막에 보면 주인공이 어쨌든 그 열차에서 그 여성 젊은 어린 그 친구가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세계를 마주해요. 그 다음에 그 옥자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다른 돼지들은 다 죽지만 옥자 하나는 살려서 내보낸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가족들은 그 체계 안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 누구도 탈출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인상 깊었었던 한 문장이 그거였거든요. 기우가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계단 하나만 올라오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너무 쉬운 일이지만 아버지는 할 수가 없어요. 모두 다 불가능한 꿈이었죠. 이 영화를 유통시키는 것 자체가 재벌이라는 거, 재벌 구조를 사실상 한국에서 바꾸기 어렵게 느껴지는 거, 우리 삶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이 느껴지는 거, 이런 게 다 거기 함축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부자는 나쁘고 가난한 사람은 착하다가 이 전래 동화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 구조인데, 기생충 보면 이성균네 집은 잘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 맞아요. 이 나쁜 최우식이 사기쳐가지고 자기 여동생 끌어들이고 아빠 끌어들이고 엄마 끌어들여서 멀쩡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단란한 가정 풍비박산내는 영화잖아요. 그런 점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길동적 관점이네요. 기본적인 예를 들면 선악구도, 부자는 나쁘다, 가난한 사람은 착하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모순들, 어떤 측면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더 나쁠 수 있고 부자는 정말 선량한 피해자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어떤 탄탄한 구조 자체에서 과연 지금 표면적인 선악이 과연 실제적인 선악이냐, 이런 좀 다층적인 질문을 던진 것이 이 영화가 미국에서 여러 정치적 이유도 있겠지만 호평을 받은 게 아닐까 싶고, 너네가 영화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렇게 많이 하느냐, 정치도 잘 모르는 것들이, 이런 댓글이 눈에 들어왔는데 저희도 시켜서 하는 겁니다.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럼요. 누구나 다 비평가죠. 그리고 해외 사람들이 더 좋아했던 게 그 반지하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했고, 지금도 물론 뭐 반지하 가구들이 꽤 있고 하지만 이게 일본 매체나 혐한 언론에서는 봐라,
대한민국 서민들 저렇게 산다. 그런 용도로 막 취재 오고 그 화장실 있잖아요. 막 올라가는 변기 화장실. 올라가고 막 이런 것들이 마치 우리 일반적인 평범한 서민들의 생활 수준인 것처럼 막 소독차 지하로 내려오고 몇몇 일본 언론에서는 그렇게 조명하기도 했었거든요. 오스카 이전에는 그런 거기 것들 안, 보면서 그런데 안 살아보셨어요? 좀 저는 뭐 나는 그 왜냐면 그 건물 주인이었기 때문에 반 지하로 내려간 적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게 영화적인 과장이긴 한데 이 대한민국 평범한 서민 가정의 일반적인 중위 가정의 그거 치고는 너무 극단적인 묘사를 한 건 또 아닌가 싶어서 그건 좀 약간 아쉽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대한민국 청년 평론가가 하실 말씀인가 싶네요. 지금 대한민국 청년의 한 30% 정도가 지옥고에 산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하, 옥탑, 그다음에 고시원. 그래서 실제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아야 할 뭐랄까요? 표준 주택에 허용되지 않는 다른 아주 협소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을 무시하시는 겁니까? 저도 9층 옥상에 삽니다. 네. 9층 옥상이요? 네네. 부럽다. 저는 반자에도 살아보고 고시원에도 살아보고 제 친구 중에 아예 지하방에 사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정말 그렇게 아직도 사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그 계단 변기 네, 그런 거 본 적 없으세요? 4인 가족. 진짜 심각하다. 물론 그런 게 있지. 내가 그런 게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꼭 우리나라 4인 가족의 어떤 표준인 것처럼 영화적 장치긴 하지만 막 피자 접고 막 그렇지는 않다. 대한민국 이 선대의 노력으로 박정희 시대부터 우리 어르신들이 피땀 흘려서 잘 사는 나라가 됐다. 내가 반지 안 살아봤다고 이렇게 구박을 받아야 되는 거야. 아니 반자가 없다고 하니까. 전 진짜 5년 전에 저도 월세 23만 원짜리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1층 가건물이었는데 모기가 더워서 날지 못하는 모기 약을 틀 필요 없어. 들어오면 모기가 먼저 죽어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죽어 있는 그들을 보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런 집에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저도 버스비 아까워서 홍대에서 서대문 막 걸어다니고 그랬어요. 건강이 되게 좋아졌다고 그때 한창 다이어트 할 때였는데 아니 어쨌든 근데 뭐 그렇게 단편적으로 묘사하면 저도 기분 나쁘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사실은 일본 모든 사람들은 크루즈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 주변에 요코하마 근처에 작은 배들이 이제 호빵맨 노래를 틀면서 응원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그 타고 있는 사람 거기다 세균맨 취급한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영화가 이 과장도 필요하고 사회의 어떤 갈등이나 수면 아래의 어떤 문제의식을 끄집어내야 되는 건 맞는데 마치 이런 식으로 어떤 계급 간의 갈등, 계층의 문제를 계속 좀 부추기고 이게 정말 심각하니까 다 엎어야 된다는 식의 메시지를 계속 내보내는 게 과연 사회적으로 또 긍정적인 영향만 있겠느냐. 미국에 있는 부잣집에 놀러 간 적 있어요. 집에 냄새가 다르더라. 집이 아니라 그냥 호텔에 사는데 호텔에서 집까지 가는 그 길이 그 복도 자체에 냄새가 달라요. 근데 그 친구는 지하철도 안 타고 버스도 안 타고 그냥 자기 밖에 나가면 도어맨들이 항상 차를 앞에다 딱 대주고. 그러면 되게 부잣집 아닌가요? 근데 그 사람들도 자기 가난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얼마나 자기가 사실은 자기가 또 기생충인데 사회 기사는 기생충인데 기생충인 걸 모르는 이게 거 분노하네. 그런 사람 데려가서 피자 박스 접게 해야 돼요. 자기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그게 계급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상위 한 10% 20%인 거거든요. 근데 전부 다 자기는 서민이라 생각해. 그런데 우리 모두가 자기는 서민이라 하고 상위 1% 재벌만 바라보면서 이건 1%의 문제다. 1%한테 다 뺏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이 복지 증대나 증세나 이런 걸 가로막는 요인이 아닐까. 저는 보편적 증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보편적 증세와 함께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져야죠. 상위 10%는 이미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위 한 60, 예찬님이 70%에서도 많이 내자. 예찬님 화이팅! 같이 많이 내자. 왜냐하면 우리나라 면세 범위가 40% 넘기 때문에 소득세를 실질적으로 한 푼도 안 내는 분들이 200만 원 버는 사람도 한 2천만 원 정도의 직접 세금 내자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200만 원 벌어서 2천만 원 어떻게 냅니까? 2,000원. 뭐 극단적인 원래는 하나도 안 내지 않던 직접 세금 조금이라도 같이 내는 방향으로 가야 돼.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보수해서 먼저 담론을 들고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좀 지지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네.